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준다.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척추교정사로 일하며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저자 존 소프릭이 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를 반은 소설, 반은 논픽션의 형태로 81가지 부의 철학을 풀어낸 부자의 언어이다. 81가지 부의 철학 중 10가지 부의 씨앗에 대해 살펴보자. 1. 부를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희생 없이 그저 돈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자들은 목표를 좁히고 시간과 노력을 그 방향으로만 쏟는다. 자신의 목표를 알고 항상 심사숙고한다. 부에 관한 책을 읽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고 계획을 한다. 마음 가까이에 부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고 목표를 적고 밤낮으로 읽는다. 돈을 소유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몸 바치는 모습을 상상한다. 조용한 시간에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준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풍족함을 머릿속에 그린다. 부를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 온갖 의심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세운다. 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얻는 것만큼 모으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 내일의 부자들은 오늘 축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출을 싫어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며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에 대해 생각하고 부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치를 포기한다. 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왜 부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2. 검약. 지출을 제한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려는 것과 같다. 검약은 돈을 적게 지출하고 필요한 데만 쓰는 것이다. 부자들은 빈털터리처럼 살아서 부자가 되고 파산자들은 부자처럼 살면서 파산 상태에 머문다. 미래의 백만장자는 지출을 관리한다. 그들은 사치로운 생활을 뒤로 미룬다.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것은 경제적 축적의 핵심이다. 즉각적인 만족은 장기적인 부를 방해한다. 우리는 매일 소비와 저축 사이의 선택에 직면한다. 쓸 것인가, 모을 것인가는 오직 선택에 달렸다. 3. 수익성. 수익성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돈을 모으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수입을 더 얻으려면 부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수익 창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부를 더 해야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더 일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드림리스트의 저자 짐 론은 이렇게 말한다. 텔레비전은 당신에게 1년에 4만 달러를 지불하게 합니다. 단지 보는 데만 말이죠. 그 시간에 당신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뭘 배우는 건 어때요? 시간 낭비는 돈을 잃고 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지출이 수입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면 우리는 그 차액을 모으거나 투자할 수 있고 마침내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4. 빚에서 빠져나와라. 빚이란 자유시장 경제에서 노예의 주인이고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미래의 시간과 돈을 도둑질하고 노동자를 월급에 묶어놓는다. 수익성에 빚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그리고 수익 없이는 모을 것도 없고 부자가 될 희망도 없다. 작가 켄트 너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빚이다 라고 말했다.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하지만 심리적으로 규모가 작은 빚을 먼저 갚고 수월해지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작은 승리를 얻어내고 나면 갚은 빚들이 남은 빚을 지불할 여유 자금을 증가시켜줄 것이다. 빚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빚 없는 삶은 해방이다. 5. 절실하게 모으라. 절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저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이는 낭비하고 후회하게 된다. 매월 초 월급에서 저축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돈을 모아라.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은행으로 옮겨두는 게 중요하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미국 50대 부자로 선정되었던 W. 클레멘트 스톤은 돈을 모을 수 없다면 위대함의 씨앗은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빈 은행 잔고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현금 더미는 안정성과 가능성을 제공한다. 6. 점수를 기록하라. 재정 점수를 기록하는 것은 부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매일의 선택들에 관한 정확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삶에서 회오리가 몰아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를 추적, 관찰하게 해준다. 지출, 빚, 대출 상환, 저축, 투자, 외식 등 모든 것은 순자산 점수에 영향을 준다. 순자산을 추적하는 일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순자산을 이루는 4가지 요소에 주목하라. 수입 증가, 저축 증가, 투자 수익 증가, 생활 방식을 단순화한 데서 오는 생활비 절감, 계속 일하고, 계속 저축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반복하면 부의 핵심 동력이 된다. 순자산을 추적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어준다. 7.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인플레이션은 돈을 잡아먹는 위협이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넣어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이다. 역사적 인플레이션 비용을 감안하면 재화의 가격은 20년마다 2배로 뛰며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매년 2에서 3% 이상 상승한다.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돈을 투자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 비용보다 늘려 실제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모든 부의 근원은 처음에는 은행에 돈을 쟁여두는 능력이다. 하지만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이겨야만 구매력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 8. 위험을 최소화하라. 힘들게 얻은 돈을 투자할 목표를 세울 때는 늘 얻는 것들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20에서 30% 하락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주식은 매월 꾸준히 일정액을 투자하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투자를 절대로 계속 유지하고 비관론이 횡행할 때도 계속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기 투자로 아주 느리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조언한다. 투자의 위험은 두려움의 위협이나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충돌적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9. 증식시켜라. 위대한 사람들은 복리에 경외심을 갖는다. 부를 증식시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그 돈에 또 돈이 더해져서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말한다. 첫 해 참나무는 약 1m 자란다. 그러고 나면 매월 5cm씩 자라고 세 번째 생일에는 2m 정도 된다. 4년 이상을 느리게 성장한 끝에 7번째 생일이 되면 참나무는 4m 정도가 된다. 첫 해 이후 참나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지만 부가 증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 후에는 거대해진다. 찰리 멍거는 말한다.
큰 돈은 사고 파는 것에 있지 않다. 기다림 속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조바심을 내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 성공은 인내심이 강하지만 때가 되면 대단히 적극적이다 라고. 조바심은 절대 돈을 증식시키지 못한다. 부는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꿀이다. 10. 불로소득.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과 개인의 자유이다. 직업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맛보는 자유의 가시를 맛보게 된다. 직업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지만 투자는 우리의 돈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다. 직업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투자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잠자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부는 그 자체로 풍성하게 흘러가는 소득의 강물이다. 불로소득은 자유로 가는 길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의 지름길이다.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의 저자인 존 리 대표는 이렇게 이 책을 평한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된 아빠가 아들에게 부자되는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와 부의 철학을 일깨우는 책이다 라고.